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2,510선을 돌파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건설, 통신업, 철강금속, 증권 등이 크게 올랐고 음식, 전기전자, 보험, 의약품은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대형 바이오주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모두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정보기기, 의료 정밀기기 등이 하락했고 방송 서비스, IT 부품, 음식료, 담배는 상승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바로 내일이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12월 6일 날 한번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지수에 반영이 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좀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존의 메인 섹터들, IT라든지 제약 섹터들이 조금씩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다른 업종들로 매수세가 좀 분산되면서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장은 그러니까 전일장에는 인터플렉스라든지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이 좀 약했다라면 오늘 시장은 또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 이 신라젠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종가까지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이 거래소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오히려 거래소 중형주들 역시나 좀 사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 살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기업들, 결국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섹터들이 그러니까 주요 IT하고 제약 쪽에만 쏠리던 이 수급들이 이제는 좀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는 정말 시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포트도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제약 바이오주 같은 메인 섹터에 수급이 몰렸던 것이 이제는 내수주나 중국 관련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관련 업종들의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됐는데 무엇보다 오늘 포착된 종목들을 모두 20%대 모두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중 먼저 양지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사는 발행 주식 대비 최대 주주 비율이 높아서 거래 물량이 적다는 의미인 품절주로 불리는데요. 전문가님, 품절주인데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품절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사실 시장이 또 거래가 잘 없거나 또는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일수록 이렇게 조금만 거래량이 붙어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보통 품절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하락장 같은 시장에서나 또는 상승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이런 품절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품절주가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1%대 하락 나오고 제약 바이오들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전일장 하락했던 IT주들이 좀 쉬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품절주에 좀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품절주가 사실은 특별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앞전에 지난 8월 달에도 보셨다시피 시장이 하락장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IT주들이 좀 쉬어주는 한 달이 됐었던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시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품절주들이 조금만 거래량이 붙어도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잘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12월 달이 제가 지난 7, 8월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품절주들이 하락을 하다가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다시 약간의 거래량만 붙어도 이상급등 형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품절주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급등 나올 거라고 미리 선침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선침해한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상승을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지난 8월 달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시켰다가 재차 한번 눌림목을 나오고 나서 지지라인대가 어느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받쳐주는가, 직전에 상한가의 종가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가, 아니면 5일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노리는가, 이런 급등 패턴만 잘 노려보셨다가 한번 급등 구간이 나온다라면 재차 공략을 또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품절주는 조금만 거래량이 붙어도 상승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품절주 공략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바른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6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정치 테마주는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중 바른손은 문재인 대통령의 테마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 4월 달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막연하게 내동매매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먹을 종목은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지금 아직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 테마주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난 2012년 바로 이제 지난 직전 대선 때도 한번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대선 테마주로서 시세를 받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재차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보통은 5월 달 내지는 이제 겨울로 또 들어설 때쯤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일시적인 급등이 나왔다가 재차 적정 주가를 찾아가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주가가 상승 나온다고 굳이 쫓아가셔가지고 괜히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을 하시기보다는 앞전에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혹시나 이 종목을 고점에서 잡았다. 항상 필수적으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지난 2012년, 2013년처럼 다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로 급등 상승한 종목들은 이 테마가 힘을 잃으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뇌동 매매는 지양을 하시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DSR 제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포착됐을까요? 뭐 이 DSR 제강 사실 뭐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기업이죠.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뭐 바른손이라는 종목하고 색깔이 똑같은 종목이라 같이 또 동반 상승한 모습도 있지만, 사실 오늘 뭐 뉴스가 나왔던 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철강 관련해 가지고 철강을 감산시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철강주는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섹터 분석만 잘 하셨어도 이 종목 미리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섹터 분석이 안 됐다. 나는 중국이 뭐 감산할 줄은 전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 매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앞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됨을 느꼈었던 구간대가 지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 10월 달에 한번 장대 양봉과 더불어 가지고 대량 거래량이 한번 유입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보통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들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가 진바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점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보다는 첫 번째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는가? 요걸 보시고 그 다음번에 이 첫 번째 상승의 저항대가 어디쯤에서 형성이 됐는가? 자, 이 DSR 제강이 정확하게 5,5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자, 그러면 2차 상승 구간대는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이 5,500원 구간대를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쓰는가? 요거를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구간대냐? 정확하게 앞전에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다가 오늘장에 이 5,500원 구간대 뚫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장에 이런 자리들 공략을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R 재강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저희 본격적인 시크릿노트 방송 후에 또 더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봐라,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메인 섹터들이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수급들은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는 거죠. 소비재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 내수주들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2015년의 장세하고 또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원재료 시장도 역시나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DSR 제강이 올라간 이유 역시나 중국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정말 봐야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아직도 IT와 제약에 매달려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 변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바꿔야 될 만한 섹터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변곡점을 맞아서 수급이 이동하는 업종과 종목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날이고, D-Day 하루 남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혹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모르고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정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계좌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토는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력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면서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크릿 노트 여러분들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경제방송,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정보들만 제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보다 선취할 수 있게 가장 정보 발빠르게 갖고 오니까 꼭 주목하셔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보면서 혹시나 내 종목이 이거와 관련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오늘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오늘 시장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후자였고요. 아마 이 이데일리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후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분봉이 무너졌을 정도입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 하락을 했긴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섹터들만 매집을 잘 해놓으셨고 매수만 잘 해놓으셨어도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장 마감이 정말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지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자, 오늘 지수 정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단 한 가지죠. 바로 제약주의 하락입니다. 어제 IT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지수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제 IT주들 확인된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루머로서 급격한 과매도가 나왔을 뿐이지 오히려 오늘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주의 하락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럼 제약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하락 종목, 하락 상위 종목들을 쫙 제가 한번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위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최근에 정말 한 달 동안, 아니죠. 거의 2개월가량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항상 1위가 잡혀 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거의 2달 동안 거래 대금만 2조 원대 이상의 거래 대금이 쏠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CMG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에클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과 티슈진, 애니젠, 아이진, 태고사이언스, 에스티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하락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제약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었죠. 자, 신라제니가 2016년 12월 6일 날 바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불과 1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신라젠이 상장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들은 워낙 적자가 심합니다. 신약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8천억 또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대부분들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젠 역시나 마찬가지죠. 수백억 적자 기업입니다. 신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게 2016년 1월에서 2월 달인데요. 그 시비 발행한 물량들 바로 내일 보호예수 물량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이게 매도가 가능한 증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와 그리고 스톡옵션까지 행사한 물량들이 그동안 거래소 규정상 상장하고 나서 1년 동안 팔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내일이 정확하게 상장한 지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결국 투심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제약주들 마지막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아직도 신라젠이 왜 빠졌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꼭 짚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섹터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터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IT가 이제는 고점이다. 아니다, 더 간다. 서로 지금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섹터가 쉬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메인 섹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시총 비중이 큰 섹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불량에 따른 루머가 돌았습니다, 어제. 아이폰이 불량인 부분은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다. 이거는 인터플렉스의 부품이 문제다라고 루머가 돌았는데 어찌됐건 사실은 아니었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나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IT주의 하락, 거래소가 올라가기에는 힘이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사실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이번 제약바이오 상승에는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굳이 호재가 있고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신라젠이 유독 상승을 하니 제약바이오 테마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근데 그 대장주가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될 것이고요. 매도 가능 물량만 보더라도 852만 주가량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감이 오지가 않죠. 제가 이거를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단순히 금액으로 따진다면 7,600억 이상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7,6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물량이 전부 다 매도가 나올지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매도가 가능한 물량들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시장에서 미리 전초전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오늘 장중에 1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장주가 하락을 한다. 그 밑에 있는 제약바이오의 테마 종목들 역시나 이 하락을 견디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저는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제약바이오 테마가 무너질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을 건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IT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 내 계좌에 지금은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은 갖고 있지 마라, 지금은 갖고 있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저는 단언컨대 이번 시장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에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 보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내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제약바이오, IT 무너지더라도 먹을 만한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바꿔 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015년 그야말로 제약바이오의 시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제약바이오가 갔었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만 올라갔던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코스닥 지수는 700에서 800포인트까지도 가까이 갔었는데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8월 달과 9월 달에 엄청난 하락장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하락장 나왔다고 모든 종목들이 죽을까요? 메인 섹터만 죽습니다. 메인 섹터에서 나온 이 현금들은 다른 섹터로 옮겨가면서 이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가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인 종목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난 2015년에 제약주가 무너지고 시장이 빠지면서 오히려 화학업종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계업종들, 운송업종들,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 제약바이오 무너지고 하락장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약바이오가 죽었다고, 제약바이오가 하락한다고 여러분들 계좌 손실 나라는 법 없습니다. 시장은 무너져도 도망갈 구멍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수익 날 종목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섹터의 하락, 매수세는 분산이 될 거고 대체 업종과 종목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까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된 소비재, 내수주,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종목들이 메인 섹터가 죽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강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철강이라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철강 정말 주목할 만한 업종입니다. 세계 각국들이 철강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철강업에 베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철강업종 어려워하시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변수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강 섹터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철강 업종을 투자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이 철강 업종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철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화를 이렇게 또 올려놨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철만큼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원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은 석기시대와 청동시대와 그리고 철기시대로 나뉘어진다고 보는데요. 철기시대에 진입해서야 그야말로 인류가 진화를 했고 발달을 했습니다. 정말 이 철제 농기구가 생기면서 농사가 발전을 했고요. 지금 이 철기가 생기면서 전쟁도 일어났었고요. 그야말로 인류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철기 시대가 생기면서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대화에 들면서 이 철은 정말 건설, 자동차, 조선, 방산, 가전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 모든 제품들에 다 쓰이게 됐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근대화에 들어가지고 약간 이 철강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후퇴를 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은근히 강자 위치를 지키면서 이 철을 보고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당연히 철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계라든지 또는 많은 뭐 자동차,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대부분들이 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철강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큰 탓에 각국들은 철강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까지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런 무역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 철강 섹터에 뭐 반덤핑이니 뭐 반덤핑 조사를 한다니 그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철이란 부분들은 우리나라 일상생활 정말 밀접해 있는 중요한 원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철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사실 철강 산업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포스코라는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다 보니 지난 2011년에도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매수를 했다라는 아마 뉴스들까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왜 투자의 대가들도 철강 산업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는 산업이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게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지금 뭐 디지털화가 되고 하더라도 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결국 수익이 나야,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익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야 철강 관련된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겠죠. 자, 보통 철강 업체들은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면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철강 섹터가 과연 돈을 벌고 있는가 또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가는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 철강 기업의 투자 적기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강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철강 산업이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철강의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죠. 자, 또는 철강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면 그때 역시나 수익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철강 가격이 상승할 때가 바로 철강 업종들을 공략해야 되는 최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철강을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 그동안 철강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고가 많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마진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수익이 나오지 못하는 철강 업종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철강을 감산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철강 업종의 투자의 적기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이제서야 철강 업종들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강 기업들을 투자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숫자로 본 철강제 공급 과잉 원인인데, 세계 전체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중국의 유설비, 그러니까 지금 3억 3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철강 섹터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장 민감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측에서 이런 공급 과잉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철강 업종들이 사실 수익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 반덤핑 때문에 철강 업종들이 하락을 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연 철강 수출 부분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의 매출 비중의 불과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덤핑 조사한다라는 문제,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철강 업종들은 원자재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과연 이 공급 물량들을 줄여나가는 거가 철강 가격의 상승을 뜻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지난 2015년 11월 달 제약바이오가 하락하는 가운데 의외로 철강 업종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국 측에서 철강을 감산을 한다. 그러면 철강의 가격의 상승이 될 거고, 그에 따라 갖고 이제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정확한 적기가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포스코의 주가와 철강 가격에 의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바로 포스코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 선이 바로 철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포스코의 주가는 항상 상승을 했었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포스코의 주가 역시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2017년부터 점점 다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중국의 이런 철강 가격, 철강 감산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도 철강 가격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스코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포스코의 주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런 포스코, 현대제철, 무거운 종목이다. 철강? 어려운 섹터인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다들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또는 포스코 좋은 회사지, 튼튼한 회사야, 대형주인데 매수를 해놓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다가 하락해가지고 그 구간 동안에 버티지 못하신 분들이 손실을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철강 가격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면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분간하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포스코는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거래소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스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이 사랑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표 산업의 대장주로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지금에서라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너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더디다.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철강 기업들 정말 많은데요. 가격이 싼 종목도 많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만 잘 선취하셔도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굳이 제약 바이오, IT 하락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잡아야 되나? 급락 나왔는데 저 밑에서 받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종목들을 찾아내시고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고 이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누가 들어온다라고 했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죠. 자, 수급의 변곡을 찾으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1월 초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 펀드죠. 펀드와 국민연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 달 말부터 이미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1월 달부터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중국에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미리 투신과 연기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미리 저점부터 종목들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수급의 변곡이 생겼을 때 이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야 이런 시장에서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떨어지는 종목들 받아야 될까?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IT와 제약주에 눈이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변곡점이고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될 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찾아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 잡으셔야지만 이번 12월 달에 손실 안 보고 수익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을 손실 보지 마시고 꼭 수익 보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포스코 외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철강 기업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 산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철강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각국이 철강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중국의 감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철강 지금 이제 주목할 적기다라고 말씀하셨죠. 포스코의 주가만 보더라도 현재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철강이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철강 주와 그리고 공략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아마 우리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상한가에 상한가가 7개 종목이 나왔는데 7개 종목 중에서 3종목이 바로 철강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DSR 제강,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과연 급등이 나왔을까요? 철강을 감산한다라는 이런 정책이 단발적으로 끝날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철강 가격의 상승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크게 추세를 이끌어가면서 올라갈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말고 빨리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를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있다, IT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손실 더 커지기 전에 포트를 바꾸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만 노려보신다면 그 손실들 메꾸고도 남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혹시나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도 다 오십시오. 제가 포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하락할 종목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철강 관련된 종목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